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회계사십의 황병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또 굉장히 또 바쁘신 와중에 제 비영리가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 비영리 법인 쪽으로 좀 전문을 하시는 분을 좀 모셔봤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 회계사라고 합니다. 현재 3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에서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른 시간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른 시간이고 또 업무 전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시간 빼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제 비영리법인 전문가이신데 혹시 현재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곳이 비영리법인 지원센터라는 곳인데, 그 이름에서 눈치채실 수 있겠지만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과 같이 주주들한테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법인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사분들이 영리법인, 이거는 상법상 용어로 회사를 말하는 건데, 회사를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반면에 저희 팀은 비영리법인을 특화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주들한테 일반적으로 이익을 배분하지 않는 법인들을 이제 저희가 비영리법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법인들을 위주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이하네요. 저도 사실 빅4 다닐 때는 사실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현재 이제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조금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조금 자세히 설명 가능하실까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비영리법인이랑 영리법인은 아무래도 세대상, 회계상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12월 말 법인인 경우에는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는 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세무조정은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세무조정과 관련해서 세무자문을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이슈가 과거에 했던 신고들에 뭔가 잘못됐다거나 청구할 것들이 있으면 경정 청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과세되는 사업이 구분이 되는데요. 수익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세되지만 비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 사업과 비수익 사업을 구분하는 또 구분 격리 용역도 수행하고 있고요. 관련해가지고 경정 청구가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 저희가 기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용어로는 출연재산이라고 하는데, 출연재산을 받았을 때 출연재산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어디다 사용했는지, 얼마의 금액을 다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주무관청이나 국세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저희는 출연재산 보고서라고 하는데,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 그 내용이 맞는지 저희는 검토를 진행하는 용역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3일 회계법인에서 관련해서 진행하는 건데, 3일 미래재단이라는 곳이 있고요. 3일 미래재단에서 의뢰받아서 진행하는 용역으로 저희가 공익법인 투명성 컨설팅을 진행한 적도 있고요. 요거는 세무진단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재단으로부터 금액을 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분들께서 부담하시는 내용은 없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무 진단을 한 건 아니고 3일 투명 경영 대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 심사 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거는 운영 관리랑 거버넌스나 재무 관리 이런 영역을 다 나눠가지고 평가를 해서 저희가 시상을 한 경우였는데, 저희 팀은 아무래도 재무 쪽이기 때문에 재무 관리에 대해서 검토해서 심사평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저희 팀이 좀 다양하게 하고 있는 편인데, 그 외에도 저희가 작년 초에는 공익법인들이 알아야 되는 세무나 회계 변화가 있으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엔 300명 넘게 오셔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로 서비스를
지금 시작한 게 있는데 저희 온스타스라는 서비스거든요. 이게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력이 영리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산을 진행할 때부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가 많아서 시작하게 된 서비스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세무조정이나 세무자문을 진행을 하면 뭐 세무조정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세무자문은 뭐 일상적으로 정액으로 진행을 하지만 일상적으로 저희가 케어를 해드리지 못하는데 이번에 온스타스는 결산부터 시작을 해서 부기하고 그리고 세무조정도 같이 하고 공익법인으로서 제출해야 되는 예결산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작성할 때 요거에도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를 이번에 시작했고요. 다만 이번엔 처음에 시작하는 거라서 올해는 무상으로 일단 시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이번 올해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더 구체화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비영리 법인이라 하면은 사실 이제 저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비영리이기 때문에 뭔가 세금도 안 낼 것이다 라고 저는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좀 구분이 명확하게 해서 뭔가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법인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나눠져 있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수익사업을 예를 들어보면 뭐 임대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자나 배당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카페를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도 있을 수 있는데요. 같은 업종에 대해서 영리든 비영리든 동일하게 진행하는데 거기에서 부가세나 뭐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하면 경쟁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습니다. 수익과 비수익을 구분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사밀회계 법인이라 하면은 좀 수익이 큰 걸 추구하는 좀 그런 법인일 것 같은데 사밀회계법인에서 굳이 이런 비영리 법인 센터를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센터는 2016년 7월에 발족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이해관계자가 많은 편이에요. 가령 주주는 없지만 출연자가 있고요. 그리고 기부의 수혜자가 있고, 그리고 정부도 있고, 그리고 국세청이나 주무관청, 그리고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는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공익법인으로서 요구받는 투명성이나, 그리고 더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를 해야 예산을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투명성이랑 효율성을 높게 가져가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사실 인력 부족이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가로서 약간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특화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저희 3일 회계법인에서는 비영리 법인 지원센터를 발족해서 지금 전문적으로 진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업무를 이제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영리 법인 쪽 또 공익법인 쪽 관련 이게 중요 이슈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비영리 중에서도 공익성을 띠는 법인들이기도 하고 출연재산을 받아서 공익 목적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의무사항들이 있는데요. 출연재산을 받는다고 하는 건 기부금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끌어주는 의무가 있다거나 아니면 기부받은 금액을 목적 사업에 3년 이내에 사용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출연재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출연재산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돈을 뭐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받아가지고 저희가 바로 사용을 할 수도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뭐 예금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 경우에는 운용소득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운용소득의 80%를 저희 목적 사업에 써야 된다든지 하는 사후 관리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주무관청이나 아니면 국세청에서 이런 의무를 잘 준수했는지 하는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좀 더 신경 써서 엄격하게 미리미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뭐 인력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현재 우리나라의 비영리 법인의 그런 준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려면 좀 이런 것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혹시 있을까요? 제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사다 보니까 공익법인 실무진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규정이 많이 구체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인지도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규정 자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다거나 규정의 존재는 알더라도 이해를 정확히 하지 못해서 이렇게 의무를 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미 있는 규정을 다시 지도 점검을 잘 하고 사전 교육을 많이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계신 이런 업무가 만족도는 어느 정도세요? 제가 전에 감사본부에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감사본부에서는 제가 느꼈던 거는 저희와 클라이언트가 아무래도 마주보는 업무였다면 지금 텍스 쪽에서의 업무는 뭐 이렇게 나란히 앞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사실 감사팀에 있을 때는 뭐 자기 검토 위협이라거나 해서 독립성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텍스나 지금 회계 용역 쪽을 할 때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좀 많아서 오히려 지금 만족도는 꽤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감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외국에서는 사실 감사 자체도 이제 원래는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상황이 주주와 경영이 좀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좀 숙제 검사를 하러 가는 느낌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게까지 막 좋아하지도 않고 저희는 해야 되는 걸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는 잘 없죠. 감사를 하지만.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비영리보험 쪽 하시면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러면 그런데 뭐 업무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또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또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말 있으시면 하시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다양한 회계사의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유튜브를 보고 계실 텐데요. 저희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계사도 있다는 것을 오늘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회계사들이 하는 업무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비영리법인의 목적 사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보람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변의 전문가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들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비영리 전문을 하고 있는 회계사도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